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어제 낮에 참 더웠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4월의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그 더위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덥겠지만은 최저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춥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진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그제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 직원과 동생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 감염 확산의 상당 부분이 교육시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아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확진자의 가족과 그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검사가 실시됐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된 원생은 각각 2, 3세 아동들입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확진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진천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관내 어린이집 57개소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휴원에 따라 가정 돌봄이 어려운 가정은 긴급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돌봄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일부분 해서 급식이라든가 간식 정도 하면서 보육은 할 수 있게끔. 충북에서는 최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젊은 층이 많아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연령층이 10대부터 4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들의 그 이동량이 많은 직업군들이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가족과 지인 감염으로 이어지면 확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진단과 감염고리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어제 청주시 문이면 대청호에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호수에서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다 호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청주시 문이면 대청호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호수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을 푸는 작업, 즉 담수 작업을 하던 헬기가 작업 도중 물 아래로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북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행기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반쯤 빠져갖고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헬기에는 60대 기장과 50대 부기장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장은 헬기 밖으로 자력 대피해 경찰 행정선에 구조됐지만 헬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부기장은 수심 10여 미터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고 옥천군의 계류장에 복귀하던 중 추가 출동 요청을 받아 대청호에 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심은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락한 헬기가 그 물속에 보이는 상태인데 시야가 좋지가 않아서 나중에 인양 관련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는 충청북도에서 임차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경남 산청군 중산리에서 산악 구조 활동을 하다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 된 화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해당 제품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리콜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는 32건, 전국적으로는 연간 250여 건, 5년간 1256건이 발생했습니다. 릴레이라는 부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릴레이도 동작을 하면서 미세한 불꽃이 좀 발생을 합니다. 착화가 되면서 화재로, 2차적인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딴 화재의 제조사는 지난해 12월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 대상인데 모두 278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문제는 리콜 이후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엔 청주에서, 13일엔 전북 전주에서 김치냉장고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청 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를 활용하고 시군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홍보 범위를 넓혀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화재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습기가 있는 곳을 피하고 먼지와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내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청주시에는 14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140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들이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녹색과 노란색, 주홍색이 어울린 밝고 생기 넘치는 1층 어린이 도서실. 곳곳에 배치된 의자에 걸터앉아 책도 보고 한켠 놀이 공간은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1층이 어린이들의 공간이라면 2층은 어른들의 공간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 북카페와 커뮤니티홀, 작은 공연장이 들어섰고 두 곳의 문화교실에서는 인문학과 악기 등의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엄마들 와서 같이 지내기 좋게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고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3층 서가 한편에는 LP와 CD로 음악 감상이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청주시 14번째 공공도서관인 가로수 도서관입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 정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탈피해서 저희 가로수 도서관은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용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들러서 서로 교류하는. 지금 도서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용히 책 읽던 장소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서관은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를 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청주 첫 공공도서관인 시립도서관도 80억 원을 들여 다문화 돌봄센터와 실버존, 창작 공간 등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철도 노선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어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하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이 총력전을 펼쳐온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오늘 공개될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진천군의 최초 제안으로 충북과 경기도가 공조해온 수도권 내륙선은 이번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5선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 예산정책처를 세종시에 두도록 한 것으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명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괴산군 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비 5,69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군 의회는 의원 정례 간담회를 열고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때 해외 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을 코로나19 극복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